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매주 주말마다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을 왜 봐야 하는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 수급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정보력과 또 우수한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 부분을 무시하진 않고 하나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영상 그리고 종목들은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급들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의 주가 방향을 한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두시고 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셋째 주 종목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3월 둘째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기아차가 사명을 변경을 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슈팅이 나온다면 9만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3월 15일 즉 셋째 주죠. 3월 둘째 주 영상 업로드 한 이후에 15일부터 이번 주에 수급을 좀 보면 빠져나간 수급보다는 오히려 들어온 수급이 더 많고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큰 슈팅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홀딩할 수 있다.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홀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개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지난 제가 이때 그죠? 3월 언제였을까요? 네, 3월 12일 끝나고 이제 종목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15일부터 쭉 상승을 한 이후에 살짝 눌렸는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날 좀 이탈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수급이 크게 이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5,000원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수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진성 TC였습니다. 역시 건설 쪽 관련 부품 장비 쪽인데요. 그때 3월 12일 날까지 주가만 보고 말씀드렸을 때 역시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상승 하락 결국에는 이 13,500원과 그리고 12,900원 이쪽 이 단기적인 박스권 짧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탈한다면 아래쪽으로 1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서 지지 잘 받고 올라온다면 단기 고점인 14,100원도 터치하고 돌파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하지만 기관은 계속 오히려 15일 날 월요일 날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종합 상사 기업이 이제 다른 다각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으로 또 관련 부품으로 또 기업 변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2만 원대와 2만 5천 원 사이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기관은 큰 이탈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좀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이 5일치의 수급만 봤을 때는 그래도 누적적으로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어쨌든 흐름은 좋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종목이 바로 또 LG 상사였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유사한 종합 상사 회사인데 역시 LG 상사도 기존의 종합 상사 트레이딩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또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좀 조정을 보였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29,000원대, 29,000원대 부근을 지지를 잘 해준다면 반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라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지지를 잘 받는다면 한 번 더 주가를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역시 외국인이죠. 고점이라 생각하고 좀 순매도를 계속 5일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기관 같은 경우도 월요일 화요일만 순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수급 이탈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제 예상으로는 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둘째 주 영상에서 업로드 해드렸던 종목들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3월 3주차, 3월 셋째 주 제가 선별했던 종목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십자 랩셀입니다. 네, 지금 흐름 보시면 최근 원래는 그런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지만 이제 흐름이 지금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고 파동을 크게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박스권들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고점이 15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 또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아래쪽에서는 지금 박스권을 잘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업체 그 NK 면역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녹십자 랩셀을 영업을 하고요. 뭐 제대열 은행 사업이나 바이오 물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녹십자 랩셀은 아마도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세포 치료제 CAR NK 자연 살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녹십자 랩셀이 이제 미국의 관계사인 아티바 쪽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아티바는 지난 이제 올해 1월에 그 미국 다국적 기업 MSD라고 있는데 MSD와 그 CAR-NK 세계 표적에 대한 약 18억 6,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1,339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강하게 지금 1월경에 상승을 하고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런 이슈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은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 저점에서 죽는다면 기술적인 부분 분석을 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제 지인께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9만 원대, 10만 원대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분히 또 수익권이실 겁니다. 일단은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세포 치료제보다는 또 이 녹십자 랩셀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연살해 세포 CAR-NK 세포 치료제가 좀 더 기술적인 발전 부분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존의 CAR-T라는 어떤 세포 치료제는 그 혈액암에 또 한정돼 있고 또 가격도 비싸고 또 부작용 때문에
좀 시장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됐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향후에는 또 CAR-NK, 즉 녹십자랩셀이 개발하는 CAR-NK 그런 세포 치료제가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바이오계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호재가 터진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 반면에 악재가 터지면 또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파동을 그린 이후에는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을 잘 이용한다면 짧은 구간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신다면 또 큰 수익도 거두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위험 부담이 항상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부분 바로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강한 기관과 외국인 수급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2만 원 부근이 중요한 단기적인 저항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돌파한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항을 맞고 12만 원대에서 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10만 원대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용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지금 예전에 어쨌든 이런 큰 상승한 이후에 또 강하게 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잡아가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역시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어쨌든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고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랩셀과 같은 또 자연살해 세포 또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죠.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큰 회사는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시를 하나 했었죠. 특허 취득 공시를 했었는데 그 OX40L을 발현하는 배양 보조 세포 및 이를 이용한 자연살해 세포 배양 방법이라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자연살해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비해서 또 높은 수준의 순도 그리고 증폭률로 자연살해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런 특허를 획득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관련된 기술 특허도 획득하고 또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회사긴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굉장히 강한 호재가 터지면 강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빠르게 좀 하락을 합니다. 그런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 종목 영상에 넣은 이유도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괜찮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흐름이 괜찮다. 화요일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수 했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요. 향후의 주가 흐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날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날이 방향성을 틀었던 그런 날이라고 보고요. 역시 방향성 튼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 10만 원대 구간, 물론 라운드 피겨기도 하지만 이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세력이 있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번 주가를 상승할 이제 기초를 만든 상황인 거죠.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전환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0만 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고요. 천천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상승을 했을 때 이 60일선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60일선을 다시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살바이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기관 수급 영상에 넣으려고 하다가 망설이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아십니다. GS 리테일 뭐 편의점 사업도 하고요. 또 유통, 그다음에 슈퍼마켓, GS 슈퍼마켓, GS25랑 GS 슈퍼마켓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에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또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 예정 이런 유통업계의 빅뱅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GS 리테일도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이제 올해 7월에 GS 홈쇼핑과 이제 합병하면서 온오프라인 합병을 앞두고 최근에는 그 이제 정기 주총 열어서
정관 변경을 해서 배송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즉 배송 대행업, 즉 사업 분야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통기업들의 최근에 이 빅뱅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이 GS 리테일도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 집콕 수요가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집콕 수요가 많아지고 좀 외출이 잦아들다 보니까 편의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이슈 때문에 지난 작년에 이런 강한 시세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 또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도권 관련해서만 어떤 배송 경쟁이 치열한데 솔직히 쿠팡만 봐서도 물론 쿠팡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다른 회사들은 아직 지역 쪽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배송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GS 리테일도 전국에 편의점 물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망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떤 좀 그런 부분에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사업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류 유통 쪽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선 반영이 돼서 지금 기업의 주가가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 금요일 제외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계속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런 유통 시장 엄청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GS 리테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 고점도 이제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고점 부분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이제 한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종목 다 아시죠? 이 종목은 뭐 굳이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그룹 안에 이제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뭐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을 해서 이런 제품 생산하고 연구개발하고 또 후속 지원을 하는 그런 방위산업 분야의 회사입니다. 방산 부분 이제 대형 수주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또 최고 역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고요. 또 향후에는 또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또 하나하면 또 항공 우주 산업도 또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그런 쪽으로 또 관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계속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지금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일주일 동안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1월경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하락을 좀 깊게 했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고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23,300원 부근을 다음 주 중에 돌파를 한다면 또 다른 또 도약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뭐 17,000원대까지도 또는 16,000원까지도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야 계속 오르면 좋지만 조정 기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다. 물론 기업을 너무 좋아하고 이 기업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래쪽에서 충분히 또 매수하는 부분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다들 태양광 쪽으로 많이 아시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클린룸 사업입니다. 클린룸 뭐 어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 제품 만드는 제조 공간에 또 먼지라든지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초정밀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그런 장비를 신성 ENG가 또 생산을 합니다. 또 태양광 쪽에 뭐 이런 어떤 기자재 또 공급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광 엮여 있고 그리고 클린룸 엮여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장소에 클린룸도 공급하는 그러니까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지금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이 그린 뉴딜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죠.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조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자리 3,000원대 부분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다음 주 흐름도 봐야겠죠. 다음 주가 이 3,400원 부분, 3,500원대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4,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 3,000원대 부분도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횡보할 수 있는 기간도 또 좀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재료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기관은 3일, 그다음에 외국인은 4일 순매수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재료가 있고 테마 종목이다. 그리고 수급도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셋째 주, 3월 3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설명까지 다 드렸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